안녕하세요. 글씨캠프입니다. 하루에 한자 천자문 읽고 쓰기. 이번 영상은 궁전, 반울, 이 네 자를 가지고 할 건데요. 여기서 궁과 전, 우리가 궁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전궁,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그 조선의 경복궁, 뭐 창경궁 이런 데가 있잖아요. 여기에 궁과 전의 구별이, 궁은 군주가 거처하는 곳을 궁이라고 하고, 또 임금이 왕림하는 곳 전이라고 그러죠. 무슨 전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각전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집궁자 이제 궁전 반울 할 때 궁전 집궁자 같은 경우는 뭐 궁실, 궁중, 뭐 왕궁 뭐 이렇게 구중궁궐 이럴 때 쓰이는 자고, 그래서 전각전자는 전각 궁전할 때 또 이렇게 쓰이고, 또 반자, 소반반자, 설일반 이렇게 되는데 반석 위에 올라와 있다. 또 소반, 음반 할 때도 쓰이고요. 또 울자, 여기 답답할 울자는 침울하다 할 때, 여기서 우울하다 할 때는 또 침울하다 할 때도 쓰고, 또 울무 이런 많이 안 써요. 울릉도 할 때 이거 쓰죠. 네. 자, 일단 뭐 간단하게 그 정도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쓰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선 활자대로 쓰려고 이제 노력하죠. 점을 반드시 내려오는 게 특징이에요. 자, 제가 쓸 때는 오른쪽이 살짝 올라가게 쓰지만은 활자에서는 수평이다. 예. 좀 차이가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또 점이 하나 있죠.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부가 두 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각도나 이런 게 같이 비슷하게 맞아주면 좋아요. 중심 여기서 잘 맞고요. 근데 하다 보면 좀 자꾸 이게 좀 찌그러든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 좀 현상이 생깁니다. 자, 여기서는 이 간격을 비슷하게, 가로 간격을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 게 요령이다. 자, 중심 맞추는 거 기본이고요. 자, 이거 역시 중심을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신 다음에, 자, 이게 위에 나오는 걸 간머리라고 그러잖아요. 간머리가 크게 하냐 작게 하냐에 따라서 느낌의 차이가 굉장히 나요. 여러분 쓰실 때는 너무 가로획을 길게 안 하기를 권장합니다. 점도 이렇게 찍지 않고 우리가 필사에서는 기운점을 찍죠. 이렇게 살짝 기울게 찍습니다. 그리고 가로획을 짧게 하려고 그러면 두 번째 이 획에서 점을 여기서 많이 안 떨어뜨리시면 돼요. 이 간격을. 여긴 간격이 넓은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중심 넘어가면서 온만큼만 간다. 이렇게 해주시면 좀 편하게 갔죠. 자, 여기서도 입구를 사방을 다 붙여놓는 게 아니고 한쪽을 살짝 띄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 왼쪽 오른쪽 이 각을 맞추시는 게 대칭이 되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균형이 잡혀 있다. 그리고 비문 이런 거 봤을 때, 물론 지금 우리가 활자로 봤을 때 쓰이는 여기에 이 작은 점을 안 쓰면은 틀렸다 할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복잡하니까 생략된 그런 형태가 많이 보인다. 자, 똑같습니다. 이 각도를 똑같이 이거랑 맞춰 쓰시면 돼요. 중심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자, 이런 형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글씨가 간머리를 크게 안 하니까 조금 좀 작아지면서 오밀조밀해졌잖아요. 너무 크게 안 쓰시는 게 좋다. 자, 이제 행소는 이제 연결성이 있어요. 점도 좀 크게 찍으세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한 번에 연결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줘도 되고 비춰도 된다. 자, 그다음에 자, 전각전이에요. 이거는 그 궁이나 이런 어떤 그 사찰 이런 데 갔을 때 대웅전 할 때 많이 볼 수 있는 자형입니다. 근데 그 지금 우리가 활자에 있는 이제 사전용으로 나온 글씨 모양도 있고 좀 약간 변형된 모양도 많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 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인제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좌우를 똑같이 맞추려고 하니깐 이 길이가 짧아지잖아요, 활자에 봤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이 밑에 들어가는 공자 부분이 굉장히 답답해지더라. 지금 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답답해지더라. 요걸 좀 극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돼 있고 물론 여기 나란히 오른쪽 선을 맞춰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왼쪽을 이렇게 맞춰 주셔야지 오른쪽에 오는 변과 방으로 나눌 때 오른쪽 부분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 또 오자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이 획이 한쪽이 길게 나오면 이만큼 물러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중심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크로스되는 부분을 중심에다 맞추시면 돼요. 자, 이렇게 써야죠.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왼쪽 오른쪽 뭐 1대1로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도가 3분의 1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고 이렇게 1대1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고 또 3개로 나눠야 되는 그런 자형이 있어요. 그 패턴만 몇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중심 해 놓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들어가는 공자 부분이 답답했으니까 어떻게 쓰면 좋냐 하면 가로획을 좀 더 길게 그어요. 이렇게 위에 거보다 좀 길게 됐죠? 그리고 여기를 붙이지 않고 좀 숨통을 좀 틔워주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옆으로 더. 그렇게 되면 이 공간이 넉넉하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훨씬 더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 여기 나란히 맞춰지는 거 저절로 눈으로 보이잖아요. 자, 안 나가게 쓰는 게 요령이다.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도 이렇게 쓰는 것보다 좀 더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바짝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와요, 자형이. 여기 간격 맞추는 거 위에랑 여기랑 맞추시고요. 빗침을 좀 작게 들어오고 파임을 길게 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무게 일로 온 만큼 빠져나온 만큼 해서 무게 중심을 잡아준다. 네, 이렇게. 우리가 글씨를 쓰면서 그 사람의 성격대로 글씨가 나와요. 네, 글씨 이제 좀 그 굉장히 활달한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은 굉장히 활달하게 나오고 또 내성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은 조금 얌전하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죠. 자기 글씨를 한번 써놓고 한번 보세요. 나는 어디에 속하나. 자, 요거는 이제 행서로 왔을 때는 거의 비슷해요. 이걸 기준으로 쓸게요. 네, 이걸로도 써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오면서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처리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파임으로 안 하고 파임 대용에 획으로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이 사찰에 갔을 때 대웅전 이렇게 크게 쓴 글씨 보면 굉장히 막 획과 획이 굉장히 이 바짝 붙였었잖아요. 거의 뭐 숨 쉴 틈 없을 정도로 이런 공간이 없이. 예. 그거는 이제 큰 글씨, 현판 글씨 쓰는 때 좀 쓰는 기준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인제 좀 이제 소반 반자 쓸 건데요. 소반 아시죠? 밥상, 조그만 상. 요거 할 때는 점을 2개 다 해 놓고 하셔도 되고, 쓸 때 쓰기가 좀 편하게 하려면은 이렇게 하고 나서 필순을 좀 바꿔 쓰셔도 괜찮아요. 이쪽 부분이랑 똑같죠? 예. 칠복자. 여기서는 이제 파임이 이렇게 돼 있어요, 파임. 살짝 짧게. 활자에는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여기 그릇명이 들어가죠. 여기서도 요 간격을 일정하게 잡아 주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글씨는 간격이다. 간격을 누가 잘 맞추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이자 같은 경우는 이것도 복잡하니까 좀 생략된 형태를 가져왔어요. 중심 잡아 놓고, 이런 건 편해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반반씩 나눠져 있는 거는. 자, 이 배주 부분을 모양을 바꿔서 쓰인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점 2개로, 여기가 하나가 뺐어요. 이제 없죠? 그리고 이렇게 쓰여지고, 여기랑 똑같아지죠. 거의 비슷해지죠.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쓰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같이 쓰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를 파임 대용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밑에 들어간 그릇명이 위에 이 폭보다도 좀 작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게 훨씬 더 깔끔합니다. 그리고 활자에서는 거의 이 선을, 좌우의 수직선을 똑바로 맞추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글씨에서는 이렇게 좀 길게 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럼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게 모양이 좀 마음에 안 드네,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대로 쓰셔도 돼요. 지금은 많은 자형 중에 그래도 좀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행서에 와서는 이 아랫부분이 또 약간 변형된 걸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아시는 것보다 다양하게 쓰는 방법을 아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연결하세요. 그리고 행서에서는 한 번에, 그렇죠? 한 번에 살짝 조금 나가게. 점 2개 찍으셔도 되고 한 번에 하셔도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쪽으로. 자, 요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쵸. 많이 달라지죠. 그쵸, 여기가.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다시 내려와서 나무목으로 쓰여지는 이런 자형도 있어요. 자, 이렇게 쓴 것만 알고 있다가 이렇게 보면은 이거 무슨 자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같이 쓰이는 자구나. 예. 특히 박물관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 가셔서 좀 내가 아는 거랑 다른 글자들이 많다, 이런 거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자. 이게 진짜 울자가 답답해요. 진짜 답답함을 아주 그냥 빼곡한 거, 아주 그냥 울창한 이런 모양을
숲이 우거져 있는 이런 걸 나타내잖아요. 이거 쓸 때마다 조금 진짜 좀 답답하죠. 예. 이게 좀 여담이지만은 우리가 글씨 명필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누구를 얘기합니까? 한석봉이랑 추사 김정일을 대표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근데 한석봉이도 명필이라고 얘기하지만은 한석봉 같은 경우는 글씨를 잘 썼어요. 또 한석봉 천자문에서 많이 나오고 했죠. 근데 현대에 와서 그렇게 뭐 인기는 없어요. 한석봉이 글씨를 배우려는 사람도 없고. 이유는 예술적으로 봤을 때 그냥 필사 이렇게 기록용 글씨는 잘 썼는데 예술성이 없다. 그쵸? 주사는 물론 잘 썼다고 얘기하는데 잘 쓴 것 같지 않은데 잘 썼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예술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렇게 요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쓰여져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요령은 획과 획을 그냥 바짝 붙여 쓰시는 게 좋아요. 예. 어쨌든 이것도 1:1로 이렇게 돼 있지만은 우리가 쓸 때는 왼쪽보다 오른쪽을 왼쪽이 작고 오른쪽을 크게 쓰는 게 특징이에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쓰게 되니까 복잡하니까 이것도 생략된 형태가 있잖아요. 근데 아주 전혀 다른, 근데 인제 중국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중국어 사전을 찾았더니 글씨가 안 나와요 그래요. 예. 다른 모양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자를 가지고 울자를 대체해서 씁니다. 그게 인제 간체자로 만들어서 쓴다고 하는데 그건 간체자는 아니고 원래 그런 자형이 있어요. 이 그자를 가져왔어요. 이거 행서로 쓰려고 그러면 이거 소화 안 돼요. 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모양이 있냐면 자 요것도 이렇게 썼을 때 중심과 요 간격을 맞춰야 돼요. 오른쪽 선 맞추는 거 기본이고요. 그래서 요거 빗침을 더 길게 내릴 수도 있고 짧게 내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건 인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모양도 있어요. 야 그럼 이거 틀린 거 아니냐? 이거 무슨 자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같이 쓰이는 자다. 그래서 '아 오늘 하나 또 배웠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행서도 마찬가지로 이걸 가지고 쓸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한 번에 연결해서 쓸 거니까 어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쓰고 나서 설명할게요. 여기서도 한 번에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그냥 이렇게 밑으로 쭉 이렇게 빼셔도 돼요. 그것도 꼭 똑바로 안 내려와도 괜찮아요. 살짝 왼쪽으로 와도 되고 오른쪽으로 와도 되고. 대신에 전체적인 균형은 맞춰주는 게 좋다. 자 여기서도 획이 2개가 있는 걸 한 번에 돌렸잖아요. 이렇게 생략도 가능하다. 그리고 필손을 봤을 때 항상 이제 좌우를 왼좌 오른을 가지고 설명할 때 필순을 설명하는데 왼좌 같은 경우는 가로획이 먼저고 세로획을 나중에 하는데 이 술류나 오른우자 같은 경우는 빗침을 먼저 한 다음에 이렇게 해요. 이 필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내가 쓸 때 좀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어 그런 계기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인제 자
그 조선에도 궁전, 특히 이제 전국인 그 경복궁 같은 경우도 그 일제가 들어와서 그 많은 전각들을 처마가 맞닿을 정도로 빼곡하게 들어있던 거를 다 철거를 했답니다. 예. 다 뜯어냈대요. 그러니까 지금 가면은 좀 이렇게 훤하잖아요. 그렇지 않았답니다. 몇천 명이, 3천 명 이상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궁전은 원래가 이렇게 빽빽했다.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변형된 모양이 나왔을 때 이걸 가지고 이상한데, 틀렸네, 이게 아니고 이런 방법도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100번 연습하시고 영상 보시면서 100번 연습하시면은 내가 이렇게 가면 좋겠구나 하는 그런 방향이 설정이 될 겁니다. 자, 오늘도 영상 보시냐고 수고하셨습니다.